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 월요일자 순서. 오늘은 야외로 나와서 좀 촬영을 미리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경기 북부 양주에 있는 회암사지 박물관 인근입니다. 공터가 이렇게 쫙 그러니까 공터라기보다도 이렇게 아무튼 잔디로 이렇게 구성된 단지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멋있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야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들이 와도 좋을 곳이라고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여행 산업 뉴스를 전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채널이니까 저희가 틈 나는 대로 이런 데를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만한 곳을 또 발굴해서 또 이것에 와서 뉴스도 전해드리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오늘 헤드라인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OTA 관련한 플랫폼, 그 다음에 OTA를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따른 취소와 환불 또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책임과 잘못이 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하는 온라인 교육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투어리즘 뉴스에서 필리핀 백신 접종 시 필리핀 국내 여행하는데 이동 제한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관광과 마이스 기업 대상 온라인 강의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그리고 몰디브가 상반기 누적 관광객 5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DMZ 연계 관광 시범 상품 운영 공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7월에도 무착륙 관광 비행 6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만 저희가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한국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얼마 정도냐면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을 계약한 경우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억울하고, 또 소비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소식입니다. 자, 10건 중 6건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계약 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378건 분석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이 중에서 1,933건으로 전체 57.2%나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제때 환급, 그다음에 환급을 그러니까 환불을 거절했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 계약 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2,881건으로 85%가량으로 가장 많았대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과도한 계약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한 23% 정도 이렇게 나타냈대요. 누구 책임이 클까요? 소비자 책임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죠?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이 중에 이제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또는 소비자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가량이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것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좀 착각을 했거나 실수를 해서 잘못 예약을 했는데 1시간 내에 저희가 잘못 예약했어요, 좀 취소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또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그 블랙 컨슈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개인 사정을 봐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관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 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 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달라 사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 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모두 제각각이었대요. 그래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상담하는 AS 관련해서 상담받는 자가 각 그 업체별로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숙박 이용 시기,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냐 또 주말이냐 주중이냐 요거, 그리고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외에 이제 그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개발 숙박 업체보다 불리한 취소 환급 규정이 적용된 경우인데, A씨는 B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어떤 호텔 숙박 이용권을 구매하고 99,000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숙박 예정일 5일 전에 B사 홈페이지에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숙박하기로 한 C호텔 약관에는 100% 환급임에도 불구하고 B사 자체 위약금 규정에 따라 50%만 환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예약해서 취소를 했는데 호텔 측에서는 어느 정도 봐줬는데 그 플랫폼 업체에서는 규정에 따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굉장히 업체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있어서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미리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실 조금 딱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분쟁도 계속, 그러니까 분쟁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누가 보기에 따라서 업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업체들은 또 컨슈머들만 이렇게 또 또 그거 하면 또 우리 소비자들은 또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사례는 저희 그 traveldaily.co.kr 홈페이지에서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야외에서 진행하는 만큼 많은 꼭지수보다 요 한 꼭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민 칼럼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정민 칼럼 제목은 디지털은 쉬워야 한답니다. 일단 도와준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내용을 보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서서 하고 있죠.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얘기입니다. 여행업계 디지털 보편화를 위한 지원 얘기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행사를 중심으로요, 여행업계가 그동안 해왔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여행업계 생태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생태계에서 여행사의 위치를 초식동물쯤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약자로 봐주고 그래서 고맙고요. 또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더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자의 태도가 잘못된 것인지, 도움을 받겠다는 자가 무식한 것인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요, 마치 IT 업계를 대상으로 짜여진 내용 같아 보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물론 한글로 표기도 돼 있긴 합니다. CRM, 고객관리죠. SaaS, 그리고 CEM 등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용부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검색을 해봐야만 이해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나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및 틱톡, 컨텐츠 기획, 제작 요 정도인데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직관입니다. 모든 것이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지털은 숫자 0과 1로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 직관화 시키는 게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디지털의 가치입니다. 이 말조차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은 쉬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지원이든 도움이든 받고 싶고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뭐부터 신청하고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 필자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 좀 듣고 지원을 하든 도움을 주든 해 주십시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